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뭔가 이제 해보겠다라는 걸로 올인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장의 관종 똥개가 또 입을 털어댔는데요. 9월에 민주당에서 계엄령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때 TV조선에 나와서 진중권이랑 낄낄거리면서 민주당의 집단 망상이라고 비난했죠. 실제로 계엄령 때는요, 국회 담 넘어가서 투표하지도 않고 문 밖에서 카메라들 앞에서 촬영을 하면서 30분 동안 생쇼만 했죠. 진정성이라곤 1도 없다라는 거죠. 행정력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입으로 남 까는 것만 해온 10년의 정치 인생 좀 찌그러져 있던지 그냥 TV 패널에만 전념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찮은 인생이죠. 지금 탄핵 때문에 명태균 관련 사건이 조금 잠잠합니다.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면 이준석도 무사하지 않을 것 같죠. 이준석의 목적이 국힘의 복귀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되올시다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냥 해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했냐면요. 190석 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국민의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차기다. 라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코미디판으로 만들고 있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를 하겠다. 본인이 3월이 되면 그 만 40세를 넘겨서 대선 출마하는 그 요건에 들어간다. 그래서 조건이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요. 이 선거를 치르면서 보조금 장난을 하면서 10년 동안 땀 흘려 일하는 거 없이 밥벌이 할 거 없이 그냥 날았던 슈킹에 먹는 걸로 이제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개혁신당에서 6억 6천만 원 날름 받아 잡섰죠.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나가서 그 보조금 또 타먹겠다라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출마에 자격이 안 됩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가 있죠. 이준석이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밝힌 후에 뭐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이준석이 아닐까 하는데요. 감히 대통령의 자격을 말한다라는 게 우습다라는 거죠. 대통령 뭐 출마 이전에 제대로 된 직장에 이력서 넣고 들어가서 학력 검증 제대로 받고 한번 6개월, 1년이라도 일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짓걸었는지 보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과 관련해서 지금 한 190석이 있다. 이 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국민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나섰죠.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뭐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제 증거를 확보했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데 이 이후가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인들이 부정선거가 없대요. 부정선거가 있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됐고 그거를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보태져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체크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후덜덜하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도 이준석이 거론되고 있죠. 암튼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관련돼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체를 이제 훼손하기 위한 언론 작업질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웃음거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웃음거리가 정말 웃음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진짜 반전이 생긴다면 이준석의 얼굴 이건 한번 캡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범야권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 나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바로 해제시킬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라고 조롱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민주당의 대통령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아니면 계엄을 발동했을 때 해제하거나 막을 수단이 없는 것이다. 그게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드로 까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올시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베이스에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뭔가 개혁을 한다라는 잡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분인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이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형사적 리스크를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한 또는 권력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다. 말 어려운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다 없애겠죠. 그리고 관련자들은 다 사면할 것이고 그래서 김용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가면 저 검사들 변호사도 못하게 다 조져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재명은 권력을 잔인하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권력의 정점에 앉는 순간 그 잔인함은 이루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합종 연횡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사법부 흔들고 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론도 쥐어짜고 뭐 하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정계 개편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재명이 지금 본인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너무 타이트하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과하게 갈 것이다. 이재명은. 왜냐? 본인의 조여오는 그 사법 리스크가 하나하나씩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법적으로 결과치가 나오고 있죠. 위증교사야 뭐 김동연 부장판사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1심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그 위증을 한 사람이 왜 위증을 했을까라는 것으로 다투게 된다라면 한판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이재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징역형을 때려 맞은 겁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그냥 최고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통 100만 원이 넘으면 의원직 박탈 이 정도 금액적인 걸로 하는데 그냥 징역입니다. 징역.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차기 대권에 못 나가는 상황.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뭔가 이제 해보겠다라는 걸로 올인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 윤석열 대통령도 까고 이제 이재명도 까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2년 동안 그 통치를 좀 잘했어야지 못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오버페이스로 갔다. 이 본인을 수사했던 그리고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한 게 그거 중에 하나다. 큰 정치인이긴 한데 오해를 받을 거를 조금 생각을 했다라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를 기소한다라는 건 그 검찰에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그 정치권의 움직임, 겁주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뭐 평가를 하고 잡아줬는데요.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당으로서 하면 안 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명태균을 변호하고 있는 이 변호사가요. 누구냐면요. 이준석의 성상납을 변호했던 김영기 변호사의 최측근인 여태영 변호사를 내려보내서 지금 명태균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 명태균 씨의 그 진술이 굉장히 오염되지 않을까요? 이준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무음으로 돌리거나 분명 왜곡된 정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그 변호인을 붙였던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뭐 재판 절차 지연 이런 걸로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이준석이 니 똥굴인 줄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가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렸다. 저는 이를 증오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수 정치에서 증오 나발이고 정치에서 뭘 증오한다라고 하기에는 이준석의 정치 이념이 무엇인지, 정치를 좌보로 생각하고 있는 이준석에게 과연 정치를 국민을 보고 아니면 미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입을 터는 건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권력 추종자 김종인 팀으로 이준석이 지금까지 그 정치판에 굴러댕길 수 있는 건 야합을 했기 때문이죠. 야합. 비열한 야합. 그리고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세가 될 때부터 대선 출마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향 전에 본인의 학력 사기부터 밝히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한번 프로필 들어가 보시면요. 이준석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퀴즈 때부터 하버드의 복수 전공자다 이러면서 경제학,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졸업이다 얘기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국민들을 복수 전공자로 속였죠. 하버드는요, 복수 전공 제도가 없었습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복수 전공 제도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2024년 졸업생부터 복수 전공이라는 게 졸업장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복수 전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일단 거짓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경찰서에서는 복수 전공을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바꿨습니다. 2024년 7월에야 네이버에서 살짝 바꿨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 괄호 열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바꿨는데요. 너무 웃깁니다. 하버드가 한 400년 역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은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복합 전공, 융합까지 조인트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아마 이준석이 경제학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했다라는 유일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 한 자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딱 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뺨꼬 지지자들 정도로 본인이 말하면 그걸 그렇구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의 대가리의 한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다라는 것. 이런 작자가 정치판에 있으니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후져지는 겁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